네, 여기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어디까지였냐면, 음, 뭐 커스텀 폼, 메시지 박스, 동그라미 버튼, 뭐 쉐도잉, 하이딩, 오버라이딩, 앱스트랙트 클래스, 뭐 좀 많이 했어요. 뭐 갑복사, 참조복사, 뭐 인스턴스, 뭐 클래스 메서드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하루 만에 하는 내용이 맞나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숙명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 궁금할 때마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있고 또 이런 객체에 대한 개념은 윤나쌤도 잘 아시고 김규평생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자바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음, 뭐 모르겠어요. 김평생 많이 가르쳐 줬을지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머리 안 남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어려운 개념이라서 규평쌤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루해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과 다양성 해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뭐 부모님이 뭐 유산을 상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두리, 우리 전설적인 차두리 차범근 지금은 뭐 이제 감독님 내지는 어떤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차두리가 있죠. 둘 다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축구라는 어떤 그 동사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 둘이 뭐 차 셋지, 뭐 차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 차 하나씨나 차 셋지 씨도 우리보단 축구를 잘할 겁니다. 어, 왜냐? 차범근 아들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도구 클래스랑 캣 클래스 같이 클래스를 만들 때도 AG, 그 다음에 뭐 eat, sleep 이렇게 겹치는 거는 뭐 도구랑 캣에 일일이 적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공통점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클래스랑 캣 클래스를 만들면은 이 애니멀 안에 뭐 에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슬립, 그 다음에 뭐 잇,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도구 안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진 않지만 에이지, 슬립, 잇,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에서, 뉴 도구에서 도구점 하면은 여기 에이지라든지 슬립, 잇,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애니멀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퍼블릭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네, 유통이 눈 뜨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퍼블릭으로 두는 게 제일 무난해요. 괜히 뭐 아는 척한다고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썼다가 이거 왜 안 되지? 왜 자꾸 빨간 줄이 뜨지? 미치겠다 하지 말고 그냥 다 퍼블릭 때려 넣으면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프로텍티드랑 프라이빗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인터널이나 프로텍티드 인터널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인터널이랑 프로텍티드 인터널 이거는 자바에서는 없거든요. 어. 근데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자바에 있습니다. 물론 자바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자바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퍼블릭처럼 동작하는 그게 있긴 해요. 근데 C샵은 그런 패키지 개념, 그러니까 폴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퍼블릭을 쓰고 프로텍티드는 이게 상속이랑 관련된 친구예요, 얘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리고 프라이빗은 뭐냐면 개인적인 거, 내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 클래스에 애니멀이 있어요. eat, sleep 있다. 그러면은 이 도구 클래스 안에서 eat, sleep 갖다 쓸 수 있고요. 도구 클래스 안에 지금 이 메서드가 선언이 안 돼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라는 키워드는 조상 클래스를 의미해요. 이거랑 매칭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졸고 있던 이유탕요? 자바에서는 뭐가 있죠? 베이스랑 똑같은 거. 긴급 평생 불러올까요? 예, 수업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할까요? 자, 베이스랑 매칭되는 거 있잖아요. 자바에서 뭐예요? 눈 크게 뜨고 이 베이스가 뭐냐면은 그 조상 클래스거든요. 자바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 목소리 연주 생각해봐요.
슈퍼 하잖아요. 뭐 있어요? 그죠? 슈퍼 있죠, 슈퍼. 자바에서는 슈퍼라고 합니다. C샵에서는 베이스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조상 클래스입니다. 조상. 여기 적혀있잖아. 디스,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베이스, 부모를 나타낸다는 게 부모가 조상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내 조상님이긴 하잖아, 일단은. 뭐 조상님이라는 게 뭐 이순신 이런 분들만 조상님이 아니에요. 예,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조상님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응? 자, 그래서 프로텍티드가 뭐냐면 프라이빗이랑 비슷해요. 프라이빗이랑 비슷하긴 한데 상속한 클래스에 한해서는 쓸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애니멀 안에 프로텍티드라는 메소드가 있다 칩시다. 애니멀 안에서는 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메소드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나가지고 좀 보기 헷갈리긴 하는데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메소드가 애니멀 안에서는 다 오케이. 그리고 도구 안에서는 프로텍티드랑 퍼블릭이라는 메소드가 다 되고요. 요 메인 그러니까 이제 애니멀이랑 그리고 도구랑 아무 관계 없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에서는 퍼블릭만 갖다 쓸 수 있어요. 앞에 퍼블릭이 붙은 메서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푸드 해가지고 애니멀 여기 애니멀 해서 뭐 퍼블릭 그다음에 뭐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렇게 있는데 이 프라이빗이 붙은 애는 애니멀 안에서만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붙은 애는 애니멀을 상속한 어 애니멀을 상속한 애만 쓸 수 있습니다. 애니멀 상속한 애 누가 있어요? 뭐 도구랑 캣이 있죠. 거기에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캣은 지금 없고 도구에 보시면은 파이트를 직접 호출하고 있죠. 왜냐? 애니멀을 상속받았으니까. 네, 상속받았어요. 요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 이 얘기도 좀 몇 번 한 것 같아요. 와닿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와닿지 않다면서 왜 배워? 라고 하는데 네, 회사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 상속이라는 게 여러분도 슬쩍 보셨겠지만 코드를 좀 줄여주고 가독성을 높이고 코드 일관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코드는 프로젝트 규모가 아무리 커봐야 1000줄 넘기기 힘들거든요. 뭐 진짜 길어봐 2000줄이겠지. 근데 실무 코드는 10,000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코드 줄 수는 짧은데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코드를 보면은 깔끔하다 하면서 잘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시대고 인공지능이 뭐 클래스 최적화를 잘한다 하더라도 막말로 인공지능이 이 모든 개념을 다 적용해서 코드를 짜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조상, 조상 내지는 부모 클래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식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죠. dog is animal. 그 다음에 cat is animal. 요 A is B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A, 왼쪽에 있는 게 B. 음. 그래서 이게 외관상 일단은 이 그 겉에 보이는 녀석이 애니멀이기 때문에 도그가 가지고 있는 뭐 마크라든지 컬러 이거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강제로 형변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무조건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멀, D는 뉴, 도그 이렇게 했는데 이 D에 대해서 뮤를 호출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기 이지라는 걸로 체크해요. 이지라는 걸로 체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as라는 걸로 형 변환해줘요. 그래서 as라는 걸로 형 변환했는데, 만약에 널 값이 나왔다. 널 값이 나오면은, cat.view 수행하지 않고, 널 값이 안 나오면은, 이거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s랑 as 키워드 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모든 클래스의 조상은 오브젝트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부모 생성자, 자식 생성자가 다 있다면, 이 child라는 친구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new child 하면은 이것도 호출하고 얘도 호출해요. 자동으로. 자동이에요. 이거는 자바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제 child는 new child 했는데 내가 찾지도 않은 부모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그 암묵적인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콜론 베이스 괄호열고 닫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혹은 부모 클래스가 만약에 생성자가 여러 개예요. 그럼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은 거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공유한다 그랬어요. 페어런츠랑 차일드가 이 카운터를 공유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animal.juName 하면은 뭐 cat.juName, 도구.juName 해도 결국 경북동물원이라는 그 똑같은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유탕님? 안위진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쉐도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메소드 바깥에 있는 함수랑 변수랑 이 메소드 안쪽에 있는 변수가 이름이 똑같을 때는 가까운 걸로 덮어 쓴다. 요게 쉐도잉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쉐도잉과 하이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이딩이라는 거는 아까 그 쉐도잉이랑 똑같은 건데 쉐도잉의 클래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도 베리어블 있고 자식 클래스에도 베리어블 있어요. 그 상태에서 차일드에 있는 베리어블을 호출하면은 요 쉐도잉이 호출이 됩니다. 즉, 가까운 게 호출이 되는 거죠. 조상한테도 베리어블 있고, 나한테도 베리어블 있으니까 내 거 베리어블, 즉 스트링을 호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강제로 차일드를 형변환하면은 그 차일드 안에 있는 정수 베리어블을 호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하이딩 할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 안에도 메서드라는 함수가 있고, 차일드에도 메서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차일드.메서드 하면은 이렇게 남색깔로 표시된 걸 호출하고요. 페어런치로 형변환하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이딩을 할 거라면요. 하이딩을 할 거라면은 뭐 조상 클래스에는 그 자식 클래스에는 new 붙여주고 그리고 조상 클래스 앞에는 버추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오버라이딩 하고 싶다. 오버라이딩 하고 싶으면 조상 클래스에 버추어를 붙이는 것도 필수고 자손 클래스에 오버라이드 붙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근데 사실 하이딩은 거의 할 일이 없고요. 오버라이딩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앞에 버추얼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뉴가 있으면 하이딩을 적용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섀도잉 오버라이드다. 오버라이드라면 조상 클래스에는 버추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는 오버라이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오버로딩이랑은 달라요. 자, 여기까지만 유탕님한테 물어보고 다른 분 좀 괴롭혀야겠다. 자, 유탕님 오버라이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 뭐죠? 음, 어, 어. 메서드에 관련된 거였잖아. 메서드의 모형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름이 겹쳐도 뭐만 다르면? 그죠, 매개 변수죠. 네,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은 다른 거예요.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요, 자식 클래스에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뭐 만약에 뭐냐, 음, 두 사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자, 이제 부모랑 자식이랑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의 소식 전하기 이런 기능이 있다 칩시다.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지인들한테 부의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세대랑 부모님 세대는 좀 다르죠. 보통 부모님 세대는 문자 아니면 전화를 해요. 물론 뭐 카톡도 쓰지만. 근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알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랑 부모랑 부의를 전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오버라이딩이 된 거예요. 부의를 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자식과 부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계산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하나는 인트 하나만 있고요. 하나는 그 매개 변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 실수만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나 형태가 다른 거.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그 내가 만약에 하이딩을 하고 싶다. 하이딩을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여기 그냥 뭐 가까이 있는 거 쓰고 싶다. 이러면 앞에 new 붙여주면 되고요. 음.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거는 이렇게 버추얼 붙여주고 오버라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버추얼 붙여주고 어떤 거는 new하고 어떤 거는 오버라이드 하면은 얘는 그냥 하이딩을 하고요. 얘는 그냥 죄송해요. 하이딩, 얘는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딩을 하고 나서 애니멀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 여기 애니멀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스로 호출하면요. 어, 이게 어쨌든 애니멀 타입이기 때문에 하이딩을 한 거면은 애니멀 타입에 있는 냠냠 요걸 호출해요. 근데 내가 오버라이딩을 하잖아요. 오버라이딩 하고 나서 애니멀 타입 리스트에 있는 그 동물들 보고 먹고 자라고 하면요. 강아지 사료 먹는다. 고양이 사료 먹는다. 그 각각 뭐 캣이냐, 뉴 도그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즉 조상 클래스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하이딩하고 어떤 거는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은 도그에서 아무리 뭐 강아지 사료 먹는다고 해도 이 리스트 타입 자체가 애니멀이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애니멀에 있는 요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만약에 내가 오버라이드 했다. 그러면 도그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실드라는 거는 상속 안 되는 거고요. 메소드에 붙이게 되면은 해당하는 메소드 상속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대요. 자기 자식은 축구 안 시키고 싶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 훌륭한 손흥정 감독님은 이제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키워냈지만 뭐 이제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자식한테 절대 축구 안 시킨다 그랬대요. 본인이 너무 힘들었어서. 뭐 자식이 좋아한다면 부모가 막을 수 없겠지만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부모가 야 축구하지 마 이렇게 해서 상속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손자는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범근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두리 선생님이 있고 근데 이분의 이제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근데 차두리가 야 넌 이제 축구하지 마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하면은 얘는 축구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권성진님 이해됐나요? 요 실드라는 키워드가 붙잖아요. 붙으면은 자손 클래스에서는 이거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고요. 응? 파이널 같은 경우는 그 상수에서 쓰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바의 그 파이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적용하면 아예 상속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메서드에 적용하면은 오버라이딩이 제한됩니다. 제가 말을 좀 틀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클래스에 붙으면 진짜 아예 그냥 상속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식을 안 낳는 거죠. 아니면은 자식을 낳더라도 자기가 가지고는 특성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차두리 선수가 농구 선수를 키우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메서드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오버라이딩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손흥정 감독님이 본인이 수련했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자유롭게 키웠다면은 이 손흥민 선수는 자기 방식대로 수련을 했을 거예요. 즉 오버라이드 했겠죠. 아빠가 하는 축구는 틀렸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근데 여기 실드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손흥정 님이 뭐 많이 패면서 마약과 같이 많이 패면서 축구를 해도 그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드가 붙는 건 뭐냐면 오버라이딩이 제한된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식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좀 중간에 차범근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여기 실드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을 하면서 실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제한하는 이런 키워드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유야 뭐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앱스트랙트. 앱스트랙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앱스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상속이랑 메서드를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요. 이 앱스트랙트가 붙은 거 가지고는 그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식이라는 이름의 음식 본 적 있냐? 동물이라는 이름의 동물 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뭐 이런 거죠. 자, 음식이라 하면은 뭐 이름이랑 가격도 있어야 되고 음식이라 하면은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딱 추상적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즉 구체화시키지 않았다고요.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음식마다 먹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쨌든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왼손잡이라고 해서 뭐 이슬람 국가에는 할랄 푸드를 왼손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의 왼손은 예를 들어서 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왼손잡이를 위한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제 그냥 먹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푸드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지 이렇게 구체화를 해줘야 돼요. 난도 그렇고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이게 다양성도 적용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푸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거 상속받은 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김밥, 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푸드 F는 뉴 푸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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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윈도우 폼, 네, 윈도우 폼 설명하면서 여기 폼 1,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썼던 이 폼 1, 이 창이요. 이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창이 왜 안 나오냐? 짜짜짜. 어, 이 별거 없어 보이는 창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도 호출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폼이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나만의 폼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자마자 뭐 안녕이라는 글자 보이게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쿠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폼 1에서 버튼 1을 클릭하면은 내가 만든 폼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 만들고 거기다 쇼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버튼 말고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만드는데 서클 버튼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온페인트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버튼의 온페인트를 내가 덮어 쓴 겁니다. 다르게 그린다고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서클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이랑은 다르게 네모 모양이 아니라 동그라미 모양으로
일립스.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그리죠. 타원형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add 엘립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타원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라이딩도 해봤습니다. 오버라이딩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쭉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 일단 다 끄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켜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윈도우 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